네, 반갑습니다. 물리의 윤달성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이 부분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친구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나 봐요. 그래서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조금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헤매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는 독립적으로도 잘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이제 우리 뒤에 배울 역학적 에너지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배운 등가속도처럼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상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걸 볼 건데, 자, 운동량과 충격량. 여러분들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고2가 되는 경우는 이제 고1 통합과학의 2단원에서 한번 접했던 부분일 건데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운동량은 우리가 P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충격량은 I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공식은 MV가 되고요. 충격량의 공식은 FT가 돼요. 자, 우리 운동량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운동량 같은 경우는 충격의 세기의 비례 한다고 표현을 하고, 충격량 같은 경우는 그냥 충격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글로 된 정의가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게 개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운동량부터 볼게요. 운동량 같은 경우는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운동량도 단위라는 걸 갖고 있고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 운동량도 플러스,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운동량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부호를 따라간다 하시면 되고요. 단위는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라고 하시면 됩니다. 크게 공식이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길진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을 보면 충격량은 이제 FT죠. 힘 곱하기 시간. 근데 우리 시간은 지난번에 스칼라량이라고 배웠고 단위가 없기 때문에, 자, 힘은 벡터량이에요. 우리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충격량도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힘이 플러스면 충격량도 플러스, 힘이 마이너스면 충격량도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위도 똑같이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힘의 단위인 뉴턴, 그다음에 시간의 단위인 세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공식은 끝났어요. 오늘 배울 공식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공식은 그냥 P는 MV, I는 FT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활용하냐인데, 계속 제가 운동량과 충격량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얘네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운동량을 주어주고 충격량을 구해라, 또는 충격량에 대한 요소를 주고 운동량에 대한 것들을 구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운동량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예시로 보시면 간단해요. 2kg짜리가 뭐 예를 들면 10m/s로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얘 운동량은 2 곱하기 10 하면 20,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하시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MVP라고 외워요. 우리 이제 시상식이나 이런 데 가면 MVP 많이 하죠. 그래서 MVP라고 외우는데, 자, 중요한 건 우리 P는 MV, I는 FT 이런 공식도 공식이지만 둘 사이에 어떤 관계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충격량이라는 걸 볼 건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요. 자, 간단하게 유도를 잠깐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힘은 F는 MA였죠? 우리 지난주 F는 MA. 근데 A는 가속도는 다시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였고, 마찬가지로 여기 FT 남은 걸 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그렇게 되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운동량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운동량의 변화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유도 과정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다.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이 부분을 외운 다음에 좀 더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꾸로 가볼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뺄 거고, 이거는 질량으로 묶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구나. 자, 그래서 충격량 같은 경우는 속도에 어떤 변화만 있으면 충격량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어디에 부딪혀야 항상 충격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속도만 변하자면, 만약에 뭐 5m/s였던 게 2m/s 느려진다면, 또는 1m/s였던 게 뭐 4m/s로 빨라진다면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량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어디 부딪혀야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문제 풀 때 좀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는 힘 곱하기 시간, 이게 충격량이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요 식을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인데 이 모양으로 문제를 아마 많이 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공식으로만 보니까 좀 헷갈려요. 그렇죠? 공식으로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자, 가볍게 그냥 간단한 예시를 보면 2kg짜리가 뭐 5m/s로 가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지금 벽에 부딪혀서 똑같이 2kg짜리가 3m/s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3m/s로.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10이 될 거고, 나중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3이니까 6이 될 거예요. 단위는 kg/m가 되겠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표시를 해줄 겁니다. 처음에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자, 그러면 운동량도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10이 될 거고요.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를 따지게 되면 둘 사이의 변화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니까 우리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10을 빼겠죠. 그러면 운동량이 마이너스 16,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16. 그러면 결국엔 충격량이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우리 그냥 간단히 생각하세요. 2kg짜리가 5m/s로 오다가 충격을 받고 3m/s가 됐다. 그래서 이만큼의 충격을 받았구나. 그런데 충격량이 마이너스 16이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충격량은 현재 왼쪽으로, 그림상 우리 운동 방향을 왼쪽이니까 왼쪽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고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뭐 질량을 m, 그 다음에 뭐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서 주어지게 될 거예요. 보통은 문자로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문자로 된 문제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관계식은 이래요. 기본적으로 P는 MV, I는 FT, 그리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이거고. 자, 우리가 그러면 역학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그래프죠. 지난주와 지지난주 해서 그래프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보시면 항상 그래프는 기울기와 넓이의 의미를 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변수, 넓이는 X축 변수와 Y축 변수의 곱을 좀 우리가 파악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래프의 모양은 상관없어요. 그래프의 모양은 상관없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래프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넓이의 의미만 파악하면 되는데 넓이는 x축 곱하기 y축. 원래는 시간 곱하기 f가 이제 x 곱하기 y인데 우리 보기 쉽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넓이가 충격량을 나타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넓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서 충격량이 20이다. 그리고 이 시간이 5이다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충격량이 20이고 힘은 모르고 그 다음에 시간은 5입니다. 그러면 이 힘이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해요. 힘은 충격량에서 가해지는 힘은 충격력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충격력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인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바꾸면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4N 정도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다시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좀 다시 체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어떠한 값이 나올 거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이라고 했고요.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예요. 그럼 단위가 다르죠. 자, 근데 단위가 다른데 등호를 쓸 수는 없습니다. 단위가 다르다면 등호는 쓸 수 없고. 자, 우리가 다시 볼게요. 힘 곱하기 시간. 그래서 뉴턴 곱하기 세크인 건 알겠고 다시 쓰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자, 얘를 풀었으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세크 해서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결국에는 충격량의 단위와 운동량의 단위가 같다입니다.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 가볍게 기억, 니은, 디귿의 하나 정도로 그냥 충격량의 단위와 운동량의 단위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러면 같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한 번쯤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단위가 다르면 등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통합과학에서도 자주 다뤘던 얘기인데 우리가 안전이라는 걸 봅니다. 안전. 물론 이제 안전이란 챕터는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안전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봅시다. 늘상 하는 거죠. 늘상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똑같은 계란을 떨어뜨릴 거고 그러면 이 계란이 바닥에 동시에 떨어지게 될 거고 자, 하나는 바닥이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고 하나는 푹신푹신한 쿠션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딱한 바닥에 깨진 계란은 이렇게 해서 깨질 거고 딱딱한 바닥에 부딪힌 계란은 깨질 거고 푹신한 바닥에 부딪힌 계란은 살아있을 거예요. 그대로 보존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질량이 똑같다고 했고요. 다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 처음 속도 0이죠. 처음 속도 그리고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도 전부 같습니다. 그러면 충격량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였는데 전부 같기 때문에 이 두 계란의 A와 B라고 할게요. A와 B 계란, 두 계란의 충격량은 같게 돼요. 질량 똑같고 나중 속도 똑같고 처음 속도도 똑같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과 힘이 있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을 겁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간 간격이 짧은 얘가 이젠 A라는 그래프, A의 계란의 그래프가 될 거고 시간 간격이 비교적 긴 이 그래프가 아래 그래프가 B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줄 거예요. 문제에서는 넓이 A의 면적과 그래프에서의
B의 면적이 같다. 이런 식으로 주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충격량 A와 충격량 B가 같은 거구나. 둘의 충격량은 같은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이 말이 없다면, 넓이가 이 말이 없다면 얘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충격량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넓이는 같은 꼴이 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해서 충격량이 같다 이런 건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넓이가 같다는 가정하에, 충격량이 같다는 가정하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와 B의 충격량이 같은 거고, 자, 이걸 그대로 쓰면 힘 곱하기 시간, 그다음에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아, A라는 녀석의 시간이 지금 현재 짧죠. x 간격이 짧습니다. 이게 작아요.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곱해지는 값이 커야 됩니다. 그렇죠? 눈으로 볼 때도 커요. 그렇죠? 눈으로 봤을 때도 큰데 우리가 F라는 이 충격력은 평균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FA는 똑같은 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이제 FA 값이 될 거고요. FB도 평균적인 충격력, B의 충격력도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이렇게까지는 볼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 A가 더 힘이 크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보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충격량이 같더라도 충돌 시간에 따라 충격력이 다르다입니다. 충격력이 다르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자, 여기서 보면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힘이 적으니까 덜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에어백 같은 거, 우리가 자동차 에어백을 부딪히면 내가 이제 에어백 때문에 내가 이제 핸들 또는 자동차 앞에와 부딪히는 시간을 늘려주니까 그만큼 덜 다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번지점프줄도 내가 바닥에 닿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줄이 쭉 늘어지면서 충격을 완화시킨다라고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절주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뭐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우리가 충격량이 같더라도 힘이 크면 더 안전하다. 힘이 크면 클수록 힘은 약하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힘은 약하다. 요 정도 내용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물리에서, 내신에서 풀 수 있을 만한 유형을 좀 봐야겠죠. 그렇죠? 풀 수 있는 만한 유형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프와 관계를 지어서 볼 건데 예시 문제로 볼게요. 예시 문제로 보면 간단한 예시 문제인데,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시간과 힘이 있고요.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2초, 4초, 그리고 힘은 뭐 10뉴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0뉴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질량은 2kg이고요. 자, 처음 속도는 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처음 속도는 0. 자, 보통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면 2초일 때의 속도는 어떻게 나오니? 또는 4초일 때의 속도는 몇이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푸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는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자, 우리가 공식이 이게 있었죠. 힘 곱하기 시간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데, 우리 나중 속도가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나중 속도가 2. 그러면 0에서 2 사이니까 우리는
0에서 2 사이에 0에서 2초 사이에 충격량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가 나왔을 때의 충격량은 넓이로 보시면 돼요. 넓이로. 그래서 이 넓이, 2초까지의 넓이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F 곱하기 시간은 결국 이 넓이니까 10. 질량은 2. 그러면 2초일 때의 속도고 0초일 때의 속도는 정지였으니까 0. 그래서 V2는 5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 4초일 때의 속도다. 그러면 충격량 0에서 4초까지의 충격량은 질량 곱하기 4초일 때의 속도에서 0초일 때의 속도를 뺄 거고 0에서 4초까지의 넓이는 20이 되겠죠. 그렇죠? 전체 넓이 20. 그러면 20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근데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없죠. 그래서 V4는 10m가 됩니다.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2에서 4초까지로 그러면 하면 어떡하냐. 여기까지의 충격량으로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자, 충격량 2에서 4초까지를 구했을 땐 질량 곱하기 4초일 때의 속도에서 2초일 때의 속도가 될 거고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10, 질량은 2, 내가 지금 4초일 때의 속도 구해야 되고 2초일 때의 속도는 구해놓은 게 있죠. 5. 그러면 V4가 1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범위를 어떻게 잡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V0가 0이 아니고 뭐 V0가 예를 들면 뭐 4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대로 V0 값에만 값을 바꿔주면 이 값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제일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그래프가 나오고 우리가 나중 속도를 구하는 거. 힘과 시간 그래프가 나와서 우리는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운동량과 연결된 속도를 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겪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얘기는 했고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할 때 좀 잘 써먹을 수 있는 아니면 내신에서도 잘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해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할 건데 학교에서는 충돌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완전 탄성 충돌이다, 비탄성 충돌이다, 아니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 우리 개념 완성, 기본적인 개념을 하는 지금 시간에는 이걸 다루진 않겠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을 볼 때 학교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문제풀이 할 때 조금씩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보존이란 말은 뭔가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값이 안 변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 다시 얘기하면 뭐 우리 그 자습서나 문제집 보면 여러 가지 문자로 막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문자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예시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2kg짜리가 A라고 할게요. 2kg짜리가 10m/s로 가고 있었고 1kg짜리가 이렇게 해서 2m/s로 오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얘네는 충돌을 해서 2kg짜리가 결국엔 6m/s로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kg짜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라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운동량들을 다 구합니다. 운동량들을 다 구할 거예요. 자, 2 곱하기 10이니까 20, 2 곱하기 1이니까 2, 2 곱하기 6은 12, 1 곱하기 V니까 V. 자, 그 다음엔 뭐 할 거냐면 운동량들을 더할 겁니다.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을 더할 건데 운동량은 지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게 있어야 돼요. 부호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자,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모르겠으니까 일단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 이게 이젠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둘의 값이 더한 충돌 전의 운동량 값과 충돌 후 운동량 값이 같아야 되니까 더하면 플러스 18. 운동 후에도 더했을 때는 플러스 18. 그러면 V는 자동으로 플러스 6이 나와야 되는 거고 플러스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6m/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으로 정해지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역학적 에너지에서 같이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정도 더 볼게요. 예시를 하나 정도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같은 예시로 이렇게 볼게요. 같은 예시로 밑에까지 화면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 똑같이 2kg짜리가 10m/s로 오고 1kg짜리가 지금 2m/s로 오고 있다. 그런데 얘네가 부딪혀서 2kg짜리와 1kg짜리가 합쳐져서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합쳐져서 움직인다. 자, 그러면 합쳐졌을 때의 운동량은 3 곱하기 V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운동량의 합 플러스 18이었죠? 아까? 그러면 나중 운동량, 충돌 후에 운동량도 플러스 18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 6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값이 똑같네요. 아까 했던 거랑.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니었는데.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값이 똑같으니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6kg짜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지에 있는 상태다. 근데 얘를 잘랐더니만 도끼로 내려쳤더니 4kg짜리와 2kg짜리로 나눠지면서 2kg짜리가 8m/s로 날아갔다. 그럼 이 4kg짜리는 어떻게 운동하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돌 전. 자, 충돌 전에는 0이죠, 지금. 6 곱하기 0이니까 운동량이. 충돌 후에 보니까 4kg짜리는 V로 움직이고, 자, 부호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2kg짜리는 8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할게요. 자, 여기가 그럼 플러스가 될 거고, 자,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될 거고, V는 자동으로 나오죠? V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4m/s니까 얘는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좀 짧습니다. 운동량, 충격량은 영상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개념도 그렇게 길지 않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배속으로 보니까 2배속으로 보면 15분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 한두 번만 보셔도 내용 정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다만 이 부분의 문제들을 갖고 뒤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나 아니면 등가속도랑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연습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 개념이 쉽다고 나 이제 알겠다고 넘어가시지 말고 문제풀이를 조금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